네,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법칙하고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이야기를 이제 할 거냐면은 색깔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형질 중에서 완두의 색깔.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노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순종인 완두콩, 노란색인 완두콩, 그리고 녹색의 완두콩을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은 얘는 분리법칙에 의해서 대문자와의 대문자와의가 생일세포로 나오고 얘는 소문자와의 생일세포로 나와서 보나마나 둘 중에 하나가 결합이 되니까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가 나올 것이라는 거지. 잡종 일대에서. 그럼 얘는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는 어떤 게 우성인 거예요? 결국은 얘가 우성인 거지. 얘가 열성인 거지. 그러면은 잡종 1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잡종 2대 때 자가수분을 이제 시켜가지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을 시켜서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분리법칙에 의해서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는 생일세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돼서 분리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그 결과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의 이거는 잡종이고요. 그리고 얘는 순종이겠죠. 그러면 순종 대 잡종 역시 1대1이겠고요. 그리고 노란색 대 초록색의 비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노란색이고요.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얘는 초록색. 그러면 3대1이네요. 됐고. 그리고 유전자형 대문자 Y, 대문자 Y 대 대문자 Y, 소문자 Y 대 소문자 Y, 소문자 Y는 1대 2대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잡종 2대에서 완두콩이 나왔는데, 수확을 했는데, 1000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 중에서 초록색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총 1000개야. 여기가 총 1000개가 나왔는데, 이만큼이, 이 중에서 초록색 몇 개냐 이거죠. 그러면 1000 곱하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250개 나온다라는 거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개수가 정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251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볼 때는 이론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있겠죠. 없으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대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순종인 것이 몇 개이냐? 그러면은 순종인 거는 얘하고 얘뿐이잖아. 그러면은 100의 절반이니까 50개, 500개, 1000의 절반이니까 500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법칙 하면은 그냥 뭐 잡종 1대에서 교배해가지고 뭐 3대1, 1대2대1 이런 것만 기억을 좀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둥근 모양의 완두콩,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을 교배를 했더니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1대1이 나왔대.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둥근 모양은 대문자알, 소문자알도 있고 대문자알, 대문자알도 있잖아.
주름진 거는 뭐밖에 없어? 소문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요. 대문자가 소문자를 교배하면 100% 뭐만 나와? 둥근 것만 나와. 이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소문자이 교배가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생기세포는 대문자, 분리되고 얘는 소문자 분리되니까 합쳐지면 대문자 이렇게 나오죠.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둥근 거, 주름진 거. 그러면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이 1대1인 거지.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분리법칙이 3대1, 1대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칙인데요. 독립법칙입니다. 독립법칙. 네, 이거는 뭐가 독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냐면요.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서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완두콩이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뭐 여러 염색체가 있겠지. 그러려면은 이때 이 부분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완두콩은요. 이 완두는 만약에 염색체가 4개밖에 없다면 이때 생식세포를 어떻게 내놓겠느냐 이거지. 생식세포는 어떤 식으로 얘 하나,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가. 그러면은 대문자 Y가 나올 수도 있겠고 생식세포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Y가 나올 수 있겠고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독립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완두콩이 이렇게 유전자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색깔 유전자와 모양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은 1번 염색체인데 if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때 나오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럼 대문자 Y 또는 소문자 Y라는 거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서 왜 위에 게 독립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래 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아래 거는 둥근 유전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색 유전자가 같이 따라 나와야 돼. 노란색 유전자가 같이 따라 나와야 돼. 얘네들이 서로 연관이 있어. 그리고 초록색 유전자랑 같이 무슨 색 유전자가 같이 따라 나와야 되냐면은 주름진 것과 같이 따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름진 유전자는 무조건 초록색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그러면은 아까 위에는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노란색과 초록색 둘 다 가질 수 있죠. 어디?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주름진 완두콩 역시 색깔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죠. 2가지 정도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는 상동염색체에 있는 형질과 2번에 있는 상동염색체에 있는 형질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영향을 지금처럼 주죠. 둥근 거는 노란색, 주름진 것은 녹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관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연관되어 있는 유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독립법칙이랑 이 적용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칙은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유전이 되는 거냐면은 분리법칙에 의해서.
따라 유전이 되는 거지. 네, 결국은 분리를 시킨 건데 어떻게 분리를 시킨 거냐면요. 1번 염색체 2개 중에 하나, 2번 염색체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서 유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같이 써도 되냐는 거냐면은 둥근 모양과 색깔 유전자를 한꺼번에 같이 써서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따져 볼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버이 유전자, 어버지랜다. 어버이 둥글고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인 완두콩과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을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얘한테서 나오는 생殖세포는 뭐가 나오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대문자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지. 하나를 더 쓸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결합을 하면 100%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10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일까? 대문자열, 소문자열이니까 둥근 모양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색깔일까? 대문자와의 소문자와이니까 노란색일 거라는 거지. 100%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잡종이죠. 그래서 잡종 1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인 둥글고 노란색과 순종인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을 교배를 하면은 100%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분리법칙이 적용이 된 상태죠. 물론 독립법칙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수분을 한번 시킵니다. 대문자 Y, 소문자 Y 이런 식으로. 자가수분을 시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요 첫 번째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殖세포의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겠느냐? 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殖세포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殖세포의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뭐도 4가지겠어요. 얘도 생殖세포의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생殖세포의 경우의 수 4가지, 얘도 4가지. 그럼 총 조합이 몇 가지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16가지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6가지. 그럼 16가지를 한번 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합니다. 한번 따져 볼 텐데요. 여기에는 대문자 왈, 대문자 Y, 다음에 대문자 알, 소문자 Y, 소문자 알, 대문자 Y, 소문자 알, 소문자 Y.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1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2개가 결합을 하면은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Y, 대문자 Y. 얘는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Y, 대문자 Y,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거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소문자, 스몰 Y. 세 번째 거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그리고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그리고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마지막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에서 총 16가지의 완두콩의 조합이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확인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둥근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둥근 거는 어디를 보면 돼요? 요거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나 되네. 주름진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3대 1이 나오죠. 그리고 뭐를 또 확인해 볼 거냐면 노란색과 초록색을 확인을 해볼 건데 노란색과 초록색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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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12개네요. 그러면은 노란색도 12 그리고 녹색 하나, 둘, 셋, 넷, 4는 3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형에 관련된 건데요. 표현형. 네, 표현형은 어떤 게 있겠어요? 네, 이제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 초록색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둥글고 노란색 요거네요. 얘도 얘는 아니네. 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네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인 거는 초록은 뭘 고르면 돼요? 스몰 y 적혀 있는 거. 소문자에 적혀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하나, 둘, 셋, 네, 세 개네요. 그러면은 3. 주름지고 노란색을 고르래요. 주름지고 노란색. 네, 주름지고 노란색은 소문자 R만 고르면 되겠네. 그러면은 주름지고 노란색 얘네요. 세 개네. 주름지고 녹색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표현형의 B 둥글고 노란, 둥글고 초록, 주름지고 노란,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게 쭉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완전히 좀 이상적인 상황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둥글고 노란색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얘네하고 둥글고 노란색인 거하고 주름지고 노란색하고 교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을 교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겠느냐? 뭐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분리를 먼저 시켜야 돼. 뭐를 분리시켜야 돼요? 생시세포가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몇 가지가 나와요, 얘는? 4가지가 나오죠. 뭐뭐뭐뭐 나오면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이렇게 나오죠. 4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얘는 몇 가지 경우 나와야 돼요?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총 8가지가 생긴 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그 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또 하나.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 Y, 소문 Y.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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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자가수분하기도 했고 이거 생리세포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네 가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분리가 네 가지 경우나 됐었기 때문에 16가지가 나온 거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둥글고 노란색인 거는 얘, 얘, 얘 세 가지네요. 둥글고 노란색. 두 번째, 둥글고 초록색인 거 하나. 둥글 초록 하나. 그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 하나, 둘, 셋, 세 개.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인 거 3대 1. 그러니까 3대 1 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독립법칙과 분리법칙이 뭔 줄을 알고 이거를 그렇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이거 비율 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엄청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앞에서 선생님이 따져봤던 그 부분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연습이 더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율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따져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